네, 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밴드에서요, 알파균 검색하시면 저희 기사 계속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경제 아니면 구독해 주시면요, 계속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김능현 기자가 취재했어요. 현대차에 꽂힌 애플카 전기차 공동 개발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 대규모 투자 및 협력 현황을 한번 볼게요. 19년 3월에요. 올라 인도 차량 공유 업체와 협력하고 있고요. 앱티브 미국 자율주행, 20년 1월 어라이벌 영국 소형 상용 전기차, 11월 엔비디아 커넥티드 카, 12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보틱스까지 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 애플카까지 협력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카의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영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루웨이브 탄 미국 증시도 신기원. 블루웨이브 탄. 네, 블루웨이브가 뭐냐면요. 민주당이요. 미국의 민주당이 그 상하원 다 장악하게 됐죠. 거기다가 어딥니까? 대통령까지 당선 예정자가 있죠. 네,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한테 좋을까요? 올라가면 좋을까요? 근데 약간의 올라가는 것도 주식의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1%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말씀드리면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공동 창업자 폴 히키는 국채 수익률은 점차 1.5%나 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단 2%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이에 대해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골롭 크레디스 스위스 전략가는 금리가 3%가 되면 증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아직 1%입니다. 좀 멀었죠? 박한신 기자가 취재했어요. 현대차 제조 능력 인정한 애플, 위탁 생산 넘어 자율주행 배터리, 동맹 맺나. 네, 현대차의 그 제조 기술이요 상당하다고 합니다. 테슬라가요 지금 40만 대 판매했고요. 폭스바겐이 33만 대, 르노, 닛산, 미쓰비시가 20만 대, 현대자동차 그룹이 17만 대, GM이 16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요, 그 현대자동차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날아다니는 자동차죠. 날아다니는 소규모 헬기니까요. 네, 이제 미래에는 그 헬기 타고 다니잖아요. 네, 언제 그런 세상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하철이 큰 의미가 없는 세상. 네, 도심 항공 모빌리티 타고 옥상에서 출발해서 바로 항공 대한 인천항공까지 가고요. 여의도까지 가고요. 각자의 일터로 출발하게 될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버도 인정을 해서 우버랑 같이 협력도 한다고 하고요. 협력이 성사될 경우 자율주행 기술이나 배터리 분야의 동향이 점쳐진다.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 기술인 인지 센서 판단 연산, 제어 실행 중 애플은 인지와 판단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업체 앱티브와 합작사 설립으로 제어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다. 애플의 인지 판단 결과를 제어 기술을 통해 정확히 수행할 수 있어 두 회사의 합이 맞는다는 이야기다. 고 센터장은 현대차 그룹이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 인지와 판단 분야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며 애플이 가진 운영체제 빅데이터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애플하고 현대차 잘 협력했으면 좋겠네요. 심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유 옷장 성주의 클로젯 쉐어 대표 중고 렌털 하이브리드 함께 입고 없애자 했죠. 네, 패션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네, 클로젯 쉐어는요 중고와 렌탈의 하이브리드형 패션 쉐어링 플랫폼인데요. 공유자 쉐어러라고 하네요. 자신의 옷장을 클로젯 쉐어 회원들에게 개방해 옷과 가방 등을 빌려주고 그들로부터 렌탈료를 받는다. 2017년 2월 론칭한 클로젯 쉐어 회원 수는 벌써 20만 명에 이른다.
회원들은 7,000명의 공유자가 공급하고 있는 5만 개 가량의 제품을 빌릴 수 있다. 네, 옷도 빌리면서 공유도 하는데요. 연예인은 또 자기의 옷장을 공유하면서 꽤 많은 수익을 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클로젯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온라인 구매 달인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번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어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유가 금값 반등 한다고 합니다. 네, 유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2020년 10월 30일에 36달러였는데요. 현재 50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자산의 가격이 마구 올라가고 있죠. LG전자 매출, 영업이익 모두 역대급, 올 전장 부활로 기록될 듯 한다고 합니다. LG전자 올해 실적 전망도 밝은 편인데요. 무엇보다 그간 LG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자동차 전자장비 부품 사업이 올해 화려하게 부활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는 LG전자가 지난해 말 캐나다 마그나와 총 1조 원을 들여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파워트레인 동력 전달 장치 합작법인 LG 마그나 파워트레인이 있습니다. 합작법인은 마그나의 기존 고객사인 북미 유럽 완성차 업체로부터 신규 수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LG전자의 신성장 동력인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이 올 3, 4분기께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3조 원대 후반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우선주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블루웨이브 리스크 누른 유동성, 카카오 네이버 모처럼 진격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루웨이브, 미국 행정부부터 상하원 의회까지 민주당이 휩쓰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의 정책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규제가 강화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옥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한 증권사 플랫폼 담당 연구원은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며 지난해 말 공정위가 네이버의 지배력을 이용해 쇼핑 노출 순위를 조작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내에서도 규제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바바도 지금 규제 했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규제도 점차 강화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성장이 규제를 누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hank you 포스코 케미컬 포항공대 480억 재판. 네, 포항공대가 포스코 케미컬에 투자를 했었어요.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3월 3만 원대 불과했던 주가가 1년도 되지 않아 4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밀어 올렸다. 남은 포스코 케미칼 지분 3.12%의 공정가액 역시 약 2,500억 원으로 1년 남짓 만에 2배 가까이 훌쩍 뛰었다. 이 밖에 포항공대는 포스코 ICT 등 포스코 계열사뿐 아니라 제넥신, AK캠텍, 롯데리테일, 사모부동산 3호와 같은 다양한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이들의 총 공정가액은 약 8,7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정말 자산운용사가 펀드 운영하는 만큼 되네요. 자금 빼는 방법도 투자다. 은퇴와 투자. 네, 나중에 은퇴 받으실 때요, 국민연금하고 종식연금, 퇴직연금 그런 거 잘 믹스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요, 보유자금에서 월 180만 원 인출에 60세까지 버티고 이후 국민연금 월 8만 원을 받는 전략도 있고요. 보유자금에서 월 125만 원 인출에 65세까지 버티고 이후 국민연금 월 124만 원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보유자금에서 월 100만 원씩 인출해
70세까지 버티고 이후 국민연금 월 167만 원씩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더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티파니, 루이비통과 한솥밥 소송전 끝에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큰 그룹이 되겠네요. 명품의 명품을 다 장악하게 되죠. 스위트홈 글로벌 흥행, 네이버 웹툰은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8일 네이버에 따르면 스위트홈은 8개국에서 넷플릭스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중동과 서구권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차트 10에 진입하는 등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스위트홈은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 스튜디오 N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공동 제작했습니다. 네, 정말 IP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웹툰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네이버의 성장성 계속할까요? 로켓 배송, 슥 배송 규제 반발에 화들짝? 여당 상생법 바뀔까? 네, 도대체 어떤 법인지 한번 볼까요?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입니다. 발의 예정인데요. 여기에 영향받는 데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로켓배송, 쓱배송, 마켓컬리 등이 있어요. 규제 대상이 이런 기업들은요, 물류창고 보유하고 있고요, 직접 사입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입니다. 법안 내용은요, 상세법 사업조정 대상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추가, 사업조정 시 판매 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업계 반발은 전국 단위 배송으로 주변 소상공인과 배송 권역 겹치지 않아 소비자 효용 감소, 신선식품 및 가공품 대다수 소상공인 생산품 24시간 기반 배송 물류 시스템 차질된다고 합니다. 네. 안 좋은 소식이네요. 동전주 전락했던 하나생명 어느새 3,000원대라고 합니다. 이미연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요, 통상 생명보험사들은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기 채권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환한생명은 전체 운용 포트폴리오 중 채권 비중이요 59.3%로 경쟁사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최근 하나생명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도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을 반영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드디어 금리가 조금씩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생명회사 주식도 계속 올라간다고 것 같네요. 김효진 기사가 취재했습니다. 네, 그 책인데요. 책은 제목이 뭐냐면요. 그 조직 문화에 관한 책인데요. 이 컬처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신한카드 조직문화팀에서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공동으로 번역했어요. 그 일례로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요. 출퇴근 시간, 휴가, 결제 승인, 출장 경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탕에는 특유의 자유와 책임, 원칙이 깔려 있다. 조직에 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직원이 원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직급의 벽을 허물고 업무에 관한 모든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네, 저도 요새 자유와 책임, 저희 가정에서도 좀 많이 적용하려고 합니다. 네,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기보다 자유를 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고소득자에 대한 면책의 딜레마, 전대규의 7.8기인데요.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개인 파산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의사가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담당 법관은 면책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수익이 예상되는 의사에 대하여 면책을 해주면요, 기존 채무는 면책받고 장래 수입은 본인의 소득이 되는데 이것이 정의인가 하는 생각에서다. 그렇다고 면책 불허가 결정도 못한다. 왜냐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딱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사건을 방치해 두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파산을 신청한 의사에게 돌아간다. 파산 선고를 받았으니 의사도 못하고 면책을 받지 못하였으니 새로운 출발도 어렵다. 취업도 못하니 생계도 막막하다. 네. 의사도 면책해줘야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홍콩 2차 상장 속도 내는 중국의 바이두. 네. 바이두는 중국판 네이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두는 최근 홍콩 증시 기업 공개 주관사로 CLSA와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다. 상반기에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IPO로 조달하려는 자금은 시가총액 695억 달러에 5에서 9%로 35억 달러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바이두는 2019년부터 홍콩 증시 2차 상장을 추진하다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습니다. 최근 뉴욕증권거래소가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의 상장 폐지에 나서는 등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바이두 굉장한 회사죠. 세상에 3군데 나라만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네이버, 구글, 바이두 이렇게 3가지입니다. 중국의 바이두, 미국의 구글, 한국의 네이버죠. 셋 다 가치가 굉장하죠. 금리 오르면 유가 하락, 월가도 엇갈려. 금리 오르면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골롭은 민주당의, 골롭이 사람 이름이에요. 민주당의 경기부양책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4,050에서 4,200으로 상향 조정했다.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 공동 창업자인 폴 히키도 지난 10년간 주식시장의 100% 이상은 국채금리가 상승하던 기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금리가 이제 상승 반전하면 계속 주가가 오를까요?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로 풀어본 주거복지라고 하는데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영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한번 볼게요. 유명 관광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원주민이 사라진다고? 네. 아까 그 영화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구가 85만 명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요. 연 1,8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도심 지역의 에어비앤비 영업 금지를 결정했어요. 1인당 하루 10유로 13,000원의 관광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주민들은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시장을 뽑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선 관광객 꺼져라는 팻말을 든 시위가 벌어졌다. 1950년대 18만 명에 이르던 베네치아 주민은 현재 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즉 유명 관광지가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요. 제주도 유명 관광지 됐나요? 서울 유명 관광지 될까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뼈에 융합을 뜻하는 아우시스를 합쳐서요. 임플란트 세계 공략을 의지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국내 1위, 세계 4위 임플란트 기업입니다. 전신은 D&D 시스템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와 치과 의사를 하던 최규옥 회장이 1997년 창업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최 회장은 당시 치과의 건강보험 청구를 쉽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2번회를 개발해 보급했어요. 임플란트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3년 후인 2000년인데요. 평소 외국산 임플란트가 국내 시장을 싹쓸이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던 최 회장이 개발을 결심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회사가 오스템, 네이버 증권에서요. 오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스템도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는데요. 오스템부터 볼게요.
네. 오스템은 어떤 회사냐면 다른 회사예요. 그래서 오스템을 보시지 말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셔야 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네 봤어요. 시총이요 7,414억 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예상되고요. 작년 당기순이익이 한 700억, 영업이익 694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그 실적이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ER은 10 정도 되고요. 올해는 한 9 정도 되길 예상되니까요. 한번 투자 검토해 보시죠. 10년 안에 그래도 원금이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성장이 앞으로 더 된다면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죠. 경기 회복 기대감, 자산 가격 상승세 이상무. 네. 집값 오르는 거, 비트코인 뛰는 거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경기가 엉망인데 왜 자산 가격만 뛰냐고? 아니 뛸 수 있냐고 반문하지 마라.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은 자산 없는 사람에겐 죽으라는 얘기와 같다. 뭐든지 사야 하는, 투자해야 하는 때다. 유가를 봐라. 코로나19 터졌을 때 배럴당 20달러였는데 지금 50달러까지 올라왔다. 구리도 뛰고 지금은 무차별하게 자산 가격이 오른다. 안타까운 사실은 자산 가격이 뛰는 대신 돈의 가치가 떨어져 월급 가치가 반토막이 나고 있다는 점이다. 월급만 보고 있다간 끝난다. 실물 경기 안 좋아서 일자리 줄어들고 그래서 서비스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결국 자산이 없거나 적은 월급쟁이와 소상공인의 삶만 고달퍼진다. 네, 정말 슬픈 얘기네요. 월급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특파원 칼럼 미국 텍사스 기업 성지로 뜨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이 뜨고 있어요. 텍사스가 뜨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텍사스로 옮겼어요. 텍사스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개인 소득세가 없어요. 부유층의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인데요.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가 텍사스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정한 것도 소득세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텍사스의 무세금 정책은 8.8%에서 13.3%로 미국 내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와 대조적이에요. 그리고요, 텍사스는요, 주 차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최고 1%의 영업세, 프랜차이즈 텍스만 물릴 뿐이에요. 물론 모든 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방정부 법인세 21%는 별도인데요. 세금을 적게 거두는 대신 기업을 더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텍사스의 부동산 값도 오르겠네요. 대체 불가 K 가전, 네,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선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잡지 내용이라서 주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클로젯을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여기 온라인 구매의 달인 보이시죠? 여기서 채팅하기 누르시면요, 클로젯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로젯을 채팅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클로젯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소식에도 클로젯 관련된 링크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일요일, 휴일 보내시고요. 또 교회 다니시면 좋은 주일 보내시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